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저는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그의 아버지와 결혼했지만 언젠가 의붓아들이 저를 의심하는 눈으로 바라볼 줄은 몰랐어요. 최근 에다는 달라졌습니다. 더 조용해졌습니다. 가족 저녁 식사를 거르고 아빠와의 대화도 피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방에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처음에는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나 전형적인 20대의 성장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쳐다보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 아버지가 저를 쳐다보는 눈빛, 즉 경계심이 풀리고 표면 아래 더 깊은 무언가가 드러나는 찰나의 순간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을 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무언가. 어느 날 밤 주방을 정리하고 있는데 복도에서 희미하게 흘러나오는 부드러운 기타 화음과 우울하고 잊혀지지 않는 음악이 들렸습니다. 이둔의 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어요. 제 판단과 달리 저는 그 소리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거의 망설이다시피 노크를 두드렸습니다. 예단, 들어가도 돼요? 음악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잠시 멈춘 후 그의 목소리가 네, 물론이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안으로 들어서자 그가 침대에 다리를 꼬고 앉아 무릎 위에 스케치북을 올려놓은 모습이 보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반쯤 완성된 그림이 흩어져 있었고 의자 등받이에는 옷이 걸려 있었으며 저 멀리 벽에는 이젤을 받치고 있는 그림이 걸려 있는 등 그의 방은 그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동안 우리 둘 다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그는 스케치 패드를 옆으로 치우고 경계하면서도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요즘 조용하시네요. 제가 문틀에 기대어 마침내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그는 제 시선을 피하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냥 피곤해서요. 저는 더 나아가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침묵의 무게가 저를 끌어당기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나한테 말해도 되는 거 알지? 뭐든 말해도 돼요. 그러자 그의 눈동자가 깜빡이며 제 눈을 잠시 마주치더니 다시 멀어졌습니다. 알아요. 그가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서인지 아니면 생각에 잠긴 듯 보였기 때문인지 그 순간 저는 이 대화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를 괴롭히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피로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전혀 문제가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대화로 아무것도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둘이 빠져나갈 수 있을 만큼 무언가를 열어젖혔습니다. 예단은 처음엔 조심스럽게 말을 멈추고 시험하듯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는 마침내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인정했습니다. 마치 모두가 제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만 저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조차 모르겠어요. 그의 취약한 모습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가족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눈을 동그랗게 굴리거나 잡담을 하려는 제 시도를 무시하던 애단과는 달랐습니다. 방의 희미한 불빛 아래서 그는 왠지 모르게 더 어려 보였고 심지어 연약해 보였습니다. 그에게서 제 모습을 조금 보았기 때문인지 저도 마음을 열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당신 나이였을 때 저도 같은 기분이었어요. 인생에 대한 완벽한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어둠 속에서 허둥대고 있는 것 같았죠. 저는 머뭇거리다가 지금도 가끔 그런 기분이 들어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자 그는 저를 처음 보는 것처럼 정말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요? 네, 저는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무리 척해도 진짜로 다 가진 사람은 없나 보네요. 그날 밤 이후 이 대화는 일종의 의식이 되었습니다.
보통 다른 사람들이 모두 잠자리에 든 후 늦은 밤에 체크인을 했습니다. 때로는 그의 방에 앉아서, 때로는 부엌에서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는 제게 자신의 예술에 대해, 먼 곳으로 이사하고 싶은 꿈에 대해, 아버지의 엄격한 기대에 대한 좌절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대가로 저는 새로운 가족에 녹아들기까지의 어려움, 아버지를 만나기 전 느꼈던 외로움 등 제 이야기의 일부를 공유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사이의 벽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에다는 친구도, 심지어 아빠도 믿지 않던 저를 그 누구도 믿지 않는 것처럼 보였던 방식으로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은 제가 애초에 가족을 원했던 이유, 즉 누군가를 돌보고 연결하고 외로움을 덜 느끼게 하기 위해 가족을 원했던 이유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무언가, 즉 말하지 않지만 부인할 수 없는 긴장감이 수면 아래에서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한 박자만 지나치게 오래 머무르거나 자신도 모르게 가까이 앉아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 둘 다 감히 이름을 붙이지 못했거나 너무 두려웠을 수도 있지만 우리 사이의 조용한 공간에 숨어 있었습니다.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는 불꽃처럼 말이죠. 책상에 앉아 완성되지 않은 이메일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때 밖의 폭풍우가 제 머릿속의 혼돈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천둥이 집안을 울리며 창문을 흔들었고 에단이 노크도 없이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어졌고 턱은 분노로 꽉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말을 더듬다가 멈추고 젖은 머리카락을 손으로 쓸어 넘겼습니다. 물론이죠. 나는 건너편 의자를 향해 손짓하며 재빨리 말했다. 괜찮으세요?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불안하고 감정에 휩싸인 채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일어난 일의 무게를 견디기 힘들다는 듯 앞으로 구부정한 자세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빠는 이해 못해요. 그는 씁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절대 이해 못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방 구석에 있는 주전자를 집어들었다. 차 마실래? 나는 무엇보다도 습관적으로 차를 권했다. 그는 어깨를 으쓱했지만 거절하지 않았다. 제가 물을 따르자 그는 아버지의 무리한 기대, 자신이 누구인지와 모두가 원하는 모습 사이에 갇힌 느낌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은 댐이 터지듯 여과 없이 날 것 그대로 쏟아져 나왔어요. 한동안 저는 침묵이 너무 무겁게 느껴질 때면 이해한다고 중얼거리며 그저 듣고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하면서 뭔가 바뀌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지고 시선이 평소보다 더 오래 저를 응시했습니다. 분노나 무관심으로 저를 바라보던 그 눈빛이 아니라 무언가 더 깊은, 거에 탐색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제대로 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가 조용히 제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만 빼고요. 목구멍에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대답하기 전에 그는 손을 뻗어 책상 가장자리에 놓인 제 손가락을 스쳤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고 모든 신경이 저에게 물러나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당장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의 손길은 따뜻하고 안정감을 주었고 잠시 동안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자 우리 둘 중 누구도 미처 생각하기도 전에 에단이 몸을 기울여 입술을 제 입술에 어설프게 스쳤습니다. 심장 박동만큼의 짧은 순간이었지만 제게 충격파를 보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우리 둘 다 즉시 뒤로 물러났고 그의 얼굴에 공포가 번뜩였고 제 얼굴도 그와 똑같았을 거예요. 뭐야, 방금 뭐였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모르겠어요. 에단은 뺨이 빨갛게 달아오르면서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지만 사과를 하려고 애쓰면서도 우리 둘 다 우리 사이에 불붙은 불꽃, 금지된 만큼 부인할 수 없는 연결의 불꽃을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후 며칠은 죄책감과 혼란의 연속이었고 매 순간이 그 일의 무게로 무거웠습니다. 서툴지만 감정이 가득했던 에단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던 그 키스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장면이 마치 고장난 레코드판처럼 머릿속에서 재생되어 떠오를 때마다 숨이 막히고 불안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못된 것이 그렇게 진짜처럼 느껴질 수 있을까요? 그는 제 일부사들이었습니다. 이제 겨우 성인이 된 제가 지도하고 지원해야 할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경계를 뛰어넘는 감정으로 그의 삶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죠. 내 이성적인 부분은 피의 꼭대기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건 위험해. 이것은 파괴적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목소리, 즉 이것이 한순간의 실수가 아닐 수도 있다고 속삭이는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쩌면 더 큰 의미가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제 자신조차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무언가 말이죠. 에단 역시 그 여파에서 길을 잃은 듯했습니다. 가족과의 저녁 식사에서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모습이나 소금통에 손을 뻗을 때 살짝 떨리는 손에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을 가로질러 우리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이 있었고 저는 그의 시선 뒤에서 그리움과 싸우는 후회, 욕망과 싸우는 수치심과 같은 폭풍이 몰아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거실에 혼자 앉아 읽지 않던 잡지를 넘기고 있는데 그가 현관문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가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속이 꽉 막혔습니다. 무슨 얘기요? 저는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자연스럽게 들리려고 노력하며 말했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요. 그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오며 인정했다. 그의 취약함이 가슴에 주먹을 날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생각을 멈출 수가 없어요. 그는 뺨이 붉어지며 고백했습니다. 그 느낌이 어땠는지. 당신에 대해요. 에단, 이건 옳지 않아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가 아니었지만 재빨리 말했습니다. 당신은 혼란스러워. 넌 어리잖아. 이건 그냥 아니요. 그가 말끝을 흐리며 더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혼란스럽지 않아요. 이것에 대해 아닙니다. 나는 너와 함께 있는 것처럼 느껴본 적이 없어. 내가 중요한 것처럼. 그래, 이건 잘못됐어. 정말 엉망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덜 현실적일까요? 그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를 감정으로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적어도 전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느낀 감정은 조작되거나 강요된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요? 그건 우리 둘 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거기 서서 저에게 없는 답을 찾는 그의 눈빛을 바라보면서 우리 사이의 끌림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 끌림은 부정할 수 없는 자석과도 같았고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사랑은 규칙과 기대에 의해 제한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더 깊은 무언가, 모든 것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거리를 두겠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이에는 끈질긴 끌림이 있었습니다. 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너무 빨리, 어쩌면 너무 빨리 대답했습니다. 예, 묻는 거예요. 그는 어깨를 으쓱했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제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요즘 멀게 느껴져요. 뭔가 눈치챈 줄 알았어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10대들의 감정 기복에 대한 농담으로 그 말을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가슴이 조여왔다. 모든 대화와 시선 아래에서
끊임없이 콧노래가 흘러나오는 편집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순간은 더 드물어졌지만 더 충만해졌고 접촉할 때마다 절망과 공포가 교차했습니다. 한꺼번에 취하고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그러던 중 우리가 두려워하던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에단이 실수로 저에게 보내는 쪽지를 재킷 주머니에 넣어둔 것이었습니다. 정말 간단한 메시지였어요. 오늘 밤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일이에요. 문맥을 모르는 사람이 읽지 않는다면 충분히 무해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어느 날 오후 에단이 부엌으로 들어오자 남편은 구겨진 종이를 들고 물었습니다. 율부다들은 얼어붙은 채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어디서 났어요? 그는 더듬거리며 종이를 집어들었지만 남편은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었습니다. 내가 묻는 게 그거예요. 남편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누구한테서 온 거야? 뭘 숨기고 있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에단은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냥 친구예요. 친구? 남편의 말투에 회유가 묻어났다. 이건 내가 들어본 친구처럼 들리지 않아요. 얘 내 등 뒤에서 몰래 돌아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지 설명해 줄래요? 에단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얼굴에 나타난 죄책감으로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눈에 띄게 흔들린 채 제 침실문 앞에 나타났어요. 그만둬야 해요. 그가 다급하게 속삭였습니다. 더 나빠지기 전에, 그가 알아채기 전에요. 그의 말은 제 배를 때리는 듯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에단 안 돼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제발 클레어. 그를 잃을 수 없어요. 이 일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을 수는 없어요. 나는 그에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의 눈빛에 담긴 두려움이 나를 차갑게 막았습니다. 처음으로 우리가 쌓아 올린 이 카드의 집이 얼마나 허술한지 진정으로 깨달았습니다. 한 번만 잘못 움직이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었죠. 저는 제 자신에게 거리, 공간, 우리 둘을 위한 깨끗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말했죠. 이든을 위해서, 제 결혼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혼란스러운 상황 밖에서 여전히 중요한 모든 것을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관계를 끊는 일은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다 그의 이름을 듣거나 문 옆에서 그의 운동화를 볼 때마다 죄책감과 그리움으로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리고 에단은 잘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려 했지만 곧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업에 빠지고 늦게까지 놀고 희미한 술 냄새를 풍기며 집에 돌아오기 시작했죠. 남편은 거의 눈치채지 못했지만 저는 모든 것을 다 보았습니다. 끼니를 걸을 때마다, 저녁 식탁에서 공허한 웃음을 지을 때마다 그것은 제가 고칠 수 없는 방식으로 저를 망가뜨렸습니다. 그 사이 저는 끝없이 쏟아지는 이메일과 회의의 감정을 묻어둔 채 일에 몰두했습니다. 바쁘게 지낼수록 제 이름을 말할 때 부드러워지던 에단의 목소리나 그의 시선이 너무 오래 머물렀던 것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아픔은 여전했고 미소를 지을 때마다 억지로 대화를 나눌 때마다 욱신거리는 둔한 욱신거림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시 만나기까지 몇 달이 지났습니다. 생일, 명절, 웃음과 함께 음식을 나눠 먹는 등 우리 둘 다 피할 수 없는 가족 모임 중 하나에서였습니다. 에단이 들어왔을 때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는 더 늙고 피곤해 보였지만 그의 몸가짐에는 여전히 틀림없는 그만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방을 가로질러 잠시 눈을 마주쳤고
잠시 동안 주변의 소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그는 정중하고 아득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클레어. 그가 제게 다가와서 말투는 평온했지만 무언가 말하지 않은 무언가가 묻어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 에단. 저도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학교는 어때요? 좋아요. 그는 주머니에 손을 쑤셔 넣으며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바쁘죠, 아시다시피. 집중하려고 노력 중이죠. 잘 됐네요. 저는 그 말이 공허하게 느껴졌지만 대답했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아직 말하지 못한 많은 것들이 폭풍우 구름처럼 무겁게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우리는 몇 분 동안 반가운 인사를 주고받다가 그가 군중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가슴 깊은 곳에 아픔이 자리 잡았고 그 아픔은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우리 둘 다 우리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나눈 대화가 우리 둘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변화시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구조에 새겨진 한 장이었고 기억의 파편일지라도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그 질문들은 폭풍이 지나간 후에도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고 각 질문은 제가 보고 싶지 않았던 제 자신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었습니다. 보호와 양육을 목적으로 하는 가족 간의 유대가 그 의미를 다 드러내지 않은 채 낭만적인 것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요? 에단과 함께 있을 때는 우리 둘 다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규칙을 다시 쓰는 것 같았고 이유가 있어서 존재했던 경계가 모호해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저를 바라볼 때, 정말로 저를 바라볼 때 저는 우리 사이의 유대감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옳다고 느끼는 욕망과 자신을 짓누르는 기대의 무게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사회의 목소리는 크고 거침이 없었습니다. 이건 잘못되었고 파괴적이며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요. 하지만 내 마음은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사랑은 규칙을 따를 수 없어서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사랑은 단순히 규범을 어겼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면 판단이 빠른 세상에서 위안을 얻으려는 두 영혼의 충돌처럼 더 순수한 것이었을까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은 모래알처럼 제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어요. 에단을 사랑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걸고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내 일부를 잃는다는 것만 알고 있었죠. 하지만 어쩌면 그것이 진정으로 살아있다고 느끼는 대가인지도 모르겠습니다.